안녕하세요, 오디러 언니입니다. 오늘은 모든 집사들의 고민, 어떻게 하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여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의사 한 명의 의견부터 각국 고양이들 통계, 그리고 수의학 교수님들 논문까지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보실게요. 그리고 두 가지 보너스도 준비해봤습니다. 1번, 밥에다가 물을 섞으면 됩니다. 아주 치사하죠. 밥은 어차피 먹는 거니까 거기다가 물을 섞겠다, 이 말입니다. 습식에 섞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고, 건식에 섞으면 저희 집 온조는 잘 안 먹어요. 저 같아도 안 먹어요. 이걸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건사료에 섞는 것은 비주얼적으로나 기호성으로나 조금 별로예요. 근데 또 습식보다는 건사료 유저들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들도 알려드려 볼게요. 2번, 매력적인 물 만들기. 그냥 물은 재미가 없다. 아주 매력적인 물을 만들면 좀 더 많이 마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항물, 변기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저는 차를 우려봤어요. 뭔 소리냐, 고양이가 무슨 차냐. 그러게요. 근데 선물 받아서 한번 우려봤어요. 마태차 아니고 황태차. 황태차, 캣닙차, 습식에 영혼이 한 방울 들어간 차, 얼음이나 간식을 동동 띄운 물,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효과가 좋았냐고요? 저희 집에서는 습식차가 효과가 좋았습니다. 3번, 물 그릇을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바꿔야 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로얄캐닌 수의사들이 무려 549집을 조사를 하게 돼요. 이분들이 뭐가 궁금했냐면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재질의 그릇은 뭘까? 그리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그릇의 너비는 뭘까?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사실 우리나라를 그냥 휩쓸고 지나갔던 그런 인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고양이들은 좀 물이 이렇게 일렁일렁 보이는 투명한 유리 그릇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수염이 끝에 닿으면 좀 신경 쓰이니까 수염 길이보다 넓은 너비의 그런 엄청 넓은 유리 그릇을 좋아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 전국 다이소의 유리 수반을 딱 털어버리고 한 그런 양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샀고요.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 재질은 상관이 없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딱히 더 선호하는 소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너비는 15cm 미만의 그릇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의 인식과는 달리 큰 그릇보다는 작은 그릇이 좀 더 고양이 픽이라는 거죠. 머그컵에 담긴 물 같은 거요. 그릇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뭐가 궁금했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고여있는 물하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흐르는 물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물 중에서 고양이 픽은 무엇일까? 프루드스 3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진짜로 고양이들의 음수량이나 소변량이나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해요. 모든 고양이들한테 흐르는 물, 고이는 물 이렇게 세 종류로 다 갖다 줬는데 특별히 특정 하나에서만 더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수의사는 두 종류로 이제 고인 물, 흐르는 물 이렇게만 비교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실험의 결과는 상관없다입니다. 또 딱히 뭐 하나라고 해서 고이든지 흐르든지 그런 것은 딱히 1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논문 모두에서 좀 유의미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양이들이 이제 개별로 취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1등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팬덤의 크기가 대충 비슷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개개인의 취향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물그릇을 고이는 거, 흐르는 거 이렇게 취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다각화해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생각보다 약간 취향이 뚜렷한 타입일 수도 있으니까요. 4번째, 물이랑 물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기본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물만 있는 그릇이라고 설거지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그릇이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 역시 하루에 한 번 혹은 그거보다 더 자주 갈아주시는 것이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5번째, 물그릇을 그냥 많이 두는 거예요.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근데 이 많이 둔다는 게 한 방에만 막 여러 개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집안의 구석구석에 여러 군데에 놓으면서 어디 갈 때마다 물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위치는 밥그릇이랑 좀 먼 곳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 소재는 큰 상관없지만 너비는 15cm보다 조금 더 작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여기저기 두고 고이거나 흐르거나 하는 취향을 알아본 다음에 가끔은 좀 매력 있는 물도 만들어주고 또 가끔은 밥이나 간식을 적셔서 준다. 이런 방법을 이렇게 총 동원해가지고 고양이의 음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건 습식을 주는 거지만 다른 방법들도 모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시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일까요? 보너스 1, 수분 섭취 요구량 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음식에서 얻는 물도 다 포함한 그런 총 요구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먹이고 싶어도 고양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무슨 털이 이렇게 많아?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더니 화장실 청소할 때 감자 크기가 커졌다면 와우. 축하합니다. 음수량이 늘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너스 2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양이는 혹시 탈수일까?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여기 목덜미 쪽 살을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올라오죠? 요거를 딱 놓으면은 촉촉한 고양이들은 이렇게 탱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반면 탈수가 있으면 이 텐트가 조금 느리게 꺼집니다. 한 2, 3초 동안 시간을 두고 꺼지게 되어요. 탈수가 정말 심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 약간 유지되는 모양으로 텐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죠? 고양이한테 물을 많이 주면은 신장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들 우리 고양이들을 촉촉한 고양이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 연령대별 영양제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